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육하실 내용은요, 총 6가지 챕터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챕터 중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려고 하는 온라인 시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오프라인 시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를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마켓 옥션이라는 이 회사는 이베이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마켓과 옥션이라는 회사에서 구체적인 그런 회사의 소개 좀 더 드리고, 지마켓과 옥션에서 하는 신규 서비스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모바일 시장과 같이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마켓과 옥션에서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치셔야 되시는지,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과 통신 판매업이라는 곳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고하셔야 될 부분과 하지 않아야 될 부분, 그런 것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더 해주셔야 되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 안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상거래 시장과 오픈마켓은 도대체 어떤 시장인지 거기 부분을 좀 보고 들어갈 건데요. 자,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두 개의 시장을 비교하면서 봤을 때에는, 첫 번째 오프라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면 거래라는 것으로 크게 나뉘어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라는 것은 비대면 거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 거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만나가지고 서로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장을 얘기를 하겠고, 실제 상품을 만나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좋은지 입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써보기도 하면서 그런 샘플을 바로바로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오프라인 시장일 건데, 그에 반해서 온라인 시장이라는 거는 실제로 만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상품 사진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 부분을 보고, 그리고 가격 비교가 바로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도 아무래도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저희 점심 때 짬뽕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저희 실장님께서 짬뽕을 2젓가락만 하시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리사 입장이시라면, 아, 이 상품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고쳐야겠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이 강점이 있는 게 대면 거래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실시간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반응을 따라가지고 이게 가격이 좀 잘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상품을 좀 더 많은 재고를 가지고 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정품과 여부, 그리고 상품의 품질, AS 등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오프라인 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점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점이 없어지려고 하면 굉장히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그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라든지 굉장히 돈이 많이 처음엔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제품을 사려고 하면 실제로 만져보고 사기 위해서 전자제품을 사러 실제로 매장에 나가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도 있으시잖아요. 온라인 시장으로 뭔가 사게 되면은 다른 길로 나와가지고 사는 거라 가지고 물건이 더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사실 풍문에 가까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시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런 이유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업 및 절차,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나 열겠다라고 하면 구청에 가셔가지고 식품과에 가셔가지고 우리 열 거야 라고 신고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리 감독을 받으시게 되고, 구청이나 이런 관리를 굉장히 많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시면서 거기에서 뭐 보증금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무실을 빌리는 또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파시는 그런 가게를 빌리시는 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지불하셔야 되는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 무시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은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절차 부분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요, 저희 교육센터에서도 출석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쵸. 집에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새벽에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시장에 여러분들이 무슨 판을 이렇게 가게를 열어가지고 스트리트에다가 열어가지고 하신다면 만약에 오늘같이 추운 날이시라면 매출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얼마 있으면은 저희 또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할 때면 또 이렇게 금메달 따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집에 가서 또 다 집에서 이렇게 TV 시청한다고 밖으로 잘 안 나오죠. 그러면은 또 시장 자체에서 조금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온라인 시장은요, 가장 저렴한 비용에 창업에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이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큰 돈을 들여가지고 목돈을 넣어가지고 상점을 하나 차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면서 이 부분이 좀 더 확장이 되면 오프라인 시장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처음 시작하실 때 온라인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방법이라든지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하시면 좋은 부분이 또 온라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다. 큰 폭의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려고 하는 상품이 실제로 제조하시는 분 여기에 오셨습니까? 혹시 제조하시는 분 계세요? 도매업이나 제조 있으십니까?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여타의 도매 사이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신다던가 남대문, 동대문 이런 시장에 가셔가지고 물건을 사입하셔가지고 판매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 보면 하나의 시장에서 똑같이 물건을 가져와서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팔고 있는 상품 다른 사람도 팔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내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런 똑같은 가격에 비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의 폭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앙고라 옷을 하나를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옷인데 어떤 판매자는 1,000원에 받아와가지고 1,000원에 파는 판매자가 있었고요. 어떤 판매자는 1,000원에 받아와가지고 10,000원에 파는 판매자가 있었고 어떤 판매자는 1,000원에 받아서 100,000원에 파는 판매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디에서 사실 것 같습니까? 1,000원. 또 없으세요? 여러분 화나셨어요? 1,000원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죠? 그런 게 사실 중요치는 않은데 1,000원, 만원, 10만원에 상품 페이지로 가지고 구분이 사실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격을 딱 봤을 때 이 상품이 10만원 가치를 하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판매자는, 구매자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짜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앙고라라는 것은 옷으로 입고 사람들이 조금 뽐내는 옷이잖아요. 좀 화려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들부들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조금 더 화려해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10만 원을 주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내가 가격을 책정하고 아이템을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에 대해서 이런 단편적인 예가 아니었던, 제가 실제로 판매했었던 건 난방 텐트라는 걸 판매를 했었는데, 난방 텐트라는 거는 따뜻한 그 온도를 위에다가 또는 전기장판 위에다가 텐트 같은 걸 하나 치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래서 그 온기를 보존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난방 텐트라고 하는, 실내 텐트라고 부르는데, 그 실내 텐트가 제가 가격이 처음 올랐을 때는 4만 원에 올렸어요. 저희 경쟁사가 42,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4만 원에 올렸어요. 그러면 제 상품이 2,000원 더 싸니까 경쟁력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발주자들이 좀 더 올라오면서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가격을 다운시켜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단가에서는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조절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이 또 된다는 것이 온라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보셔야 되는 시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옷을 하나 사러 여기 강남역 지하상가에 굉장히 많잖아요. 옷가게가. 오실 때 보셨을 거예요. 거기 갔을 때 같은 옷을 파는데 옆에 있는 그런 상점에 갔을 때는 10만 원이었는데 그 옆에 가게 가니까 싸게 줄게요.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15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판매자는 과연 그 가격을 알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시장 조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쟁사에 가가지고 물건을 보려고 그러면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예컨대 저도 저희 회사랑 경쟁사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교육센터 잠깐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판매자들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봐요. 앉아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봐야지, 겹치는 과정이 없어야지 저도 과정을 짜니까 한 번씩 이렇게 가보는데, 이건 녹화되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네. 그럴 때도 저도 이렇게 오프라인 시장에 가가지고 봐도 아무래도 그럼 불편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PC라는 도구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인터넷 능력이 요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PC를 컴퓨터를 사용을 잘 못하신다면 온라인 창업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 교육센터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전화를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판매자 아이디로 전화를 해주셔야지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교육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판매자로 전환을 어떻게 하냐고 전화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까지는 모르실 수 있는데, 내가 인터넷 쓰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창을 보고 있다, 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시면 조금 지금 비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능력은 조금 있으셔야지 온라인에서 창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이 조금 어렵고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저는 더 권해드리는 것이, 준비 기간을 조금은 넉넉하게 잡으시고요.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여기 교육센터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시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 대한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용성을 늘려주시기 위해서는 많이 보시고요. 쇼핑도 많이 해보시고 게임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저기 구청이나 그런 데 가시면은 구민들 공짜로 교육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센터 가셔서 PC 교육 꼭 받고 오십시오. 그러시면 상세 페이지도 스스로 만드실 수 있고, 이런 온라인에서 창업하시는데 두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을 두 개를 구분을 해봤는데,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중에서 가장 또 큰 차이점은요, 아무래도 상품에 대해서 설명에 제한이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 상품을 이렇게 만지고 있다면 이 상품에 대해서 질감이라든지 이 상품이 좋은지, 나한테 맞는지, 크기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사진 하나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진 하나를 굉장히 촬영을 잘 해주셔야 되고 설명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구매자도 이 상품이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데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품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을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요, 실제로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성장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위쪽에 있으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저것은 그래도 다 성장률입니다. 전년 대비 이만큼 성장했다예요. 전년 대비 2011년과 12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11년도 대비 12년도 때에는 17.8%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쪽이. 그런 성장을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에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으시죠. 2007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됐을 때는 15.8조에서 35.7조로 이렇게 확 늘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의 그 판매에 대명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마트라든지 마트들이 있겠죠. 그럼 마트들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온라인에서 쇼핑하면 집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 계속해서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 시장들도 다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전의 풍토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 시장으로 좀 옮겨가는 풍토였지만, 지금 시장은요, 온라인 시장에서 잘 되면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프라인의 절대 강자라는 것은 대형마트와 그리고 백화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마트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을 때에도 온라인 쇼핑몰도 저렇게 급격히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백화점은 일찌감치 좀 추월을 해가지고 저렇게 성장률과 매출액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 보급화가 되면서 저희 나라에서
저렇게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자 수가 2012년도가 됐을 때 3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벌써. 지금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스마트폰 안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 한두 분 정도는 계셨는데 거의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오시면서 도대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시면서 오셨어요? 검색하시고 또 뉴스 보시고 또 음악 듣고 오시고 또 어떤 거 하시죠? 아이쇼핑.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메일을 한번 확인하다가도 그 메일링 하나 와 있으면 그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쇼핑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럼 그렇게 되시죠. 또 어떤 거 하세요? 카톡. 그렇죠. 메신저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SNS 같은 것도 하시고 또는 게임도 많이 하시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PC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빠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구매자들도 그럴 겁니다. 구매자들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바일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온라인 시장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8% 이상이죠. 자, 글로벌 사이트를 조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저희 지마켓 옥션에다가 상품을 판매를 하신다는 것은 이 글로벌 사이트에도 진출하실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4개의 회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있으신 이베이라는 사이트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방식으로 되어 있고 결제 방법은 페이팔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카드 결제 시스템이랑 조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규모 자체가 73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판매 올리고 있고 판매액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회원수도 3억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중국에 있으신 채널 중에 타오바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 사이트는 저희 나라의 지마켓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오픈마켓인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저기에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굉장히 많은데 거의가 중국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쪽으로 진출하고 싶으시다면 저기에 상품을 등록하셔서 판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고 또는 저기에 올라온 상품 같은 경우는 중국인 위주로 만들어졌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품 가치가 조금 더 금액이 좀 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수입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셔도 좋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라쿠텐이라는 회사인데 라쿠텐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본에서의 거의 지마켓과 버금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굉장히 타겟팅이 되어 있어요. 일본인은 타겟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접근해서 판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이 중국과 일본 이 2개의 사이트는 거의 그 나라 언어로만 되어 있고 저희 그 영어라든지 그런 걸로 번역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는요, 굉장히 미국인 또 그리고 백인종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큰 오픈마켓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베이와 아마존이 약간의 차이점은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중고 물품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중고 물품이 좀 올라오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경매도 올릴 수 있는 곳이 이베이예요, 사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새 상품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쪽이 좀 더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판매자로 나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식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거래 규모는 2억 달러 정도 되겠고 회원수는 1억 2천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아마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알아놓게 되시면 실제로 한국에서 물건을 사시는 것보다 외국에서 물건을 받아오셔서 사시는 게 더 유리하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도 특징이 어떻게 있고 사이트 한 번씩 접근하셔가지고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이 적극적인 한국인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시간 절감과 그리고 저렴한 가격 그리고 제품 비교 구매 기타 이 의견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한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온라인으로 좀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상당히 온라인 쇼핑 쪽에서 강세가 되고 있는 것은 저렴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팔려고 하는 물건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온라인 시장에서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상품이 거의 2만 원, 3만 원 이상이다. 그 상품이 다른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요걸 제가 파는데 요걸 판매하는 판매자인 제가 요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좋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5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 가격으로 1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비슷한 브랜드 다른 회사에서 얘를 10,000원에 올렸어요. 그러면 제게 상품이 온라인 시장에 잘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자체는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빨리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게으른 구매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온라인 쇼핑 1회 산다.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디자인, 상세 페이지 디자인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릴게요. 찾을 수 없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네, 오프라인.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이랑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또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시장은 안 되나요? 아무래도 불편하다. 요거 비슷한데요. 가서 들고 오지 않아도 온다 지금. 배송이 편하다. 그쵸? 그 얘기는 맞습니까? 네, 배송이 굉장히 편하죠. 저희 지금 구매하면 내일 오잖아요. 그쵸? 정답이세요. 제가 나중에 상품으로, 네, 당첨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오늘 구매하는 거 내일 도착하는 우리나라의 특화된 배송 시스템이 되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 하나 사가지고 10일 걸려가지고 저희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집까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 와가지고 배달 음식을 시키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에서는 배송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은 좀 더 성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에서 저희 지마켓과 옥션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생각을 조금씩 읽어가시고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때 지마켓과 옥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두 분의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싶은데 구매자를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다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여러분들 상품을 등록을 실제로 하시게 되면 구매자들이 접근해서 사실 수 있게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구축해 놓은 회사가 바로 지마켓과 옥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마켓과 옥션은 오픈마켓이라는 큰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종합몰이라는 것과 개인 쇼핑몰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오픈마켓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에 가셔가지고 물건을 하나 팔고 싶다. 그럼 시장에 있는 어느 그 골목이 있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 펴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고 하나씩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나 팔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나 백화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트나 백화점에 실제로 물건을 납품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쵸? 본사로 찾아가서 나 좀 만나줘, 내 상품 좀 팔아줘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입점했다 그러면 아, 굉장히 좋은 브랜드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개인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만 있다면 어디든지 오프라인이라면 가게 상점을 낼 수가 있고 거기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픈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되면요. 방문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당장 양말을 사셔야 돼요. 양말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보통 네이버에서 양말을 검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주 가는 쇼핑몰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그냥 양말을 검색해서 양말을 사게 됩니다. 잘 모르는 상품이라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거기서 그 상품이 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쇼핑몰로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 되지만 내가 이미 자주 사고 이미 알고 있는 상품이라면 그 쇼핑몰로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바로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그 시간 동안 운영됐던 사이트이기 때문에 입소문도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그리고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요, 판매자 입장에서 6%에서 12%라고 적혀 있는데 저 미만이라는 글씨는 좀 아닙니다. 좀 바뀌었어요. 6%에서 12%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품을 파실 때 10,000원에 팔았다. 구매자가 10,000원에 사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판매하는 카테고리의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난방 텐트를 팔기 때문에 12%예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에 난방 텐트를 팔았다면 옥션 지마켓에다가 1,200원을 주고 나머지 8,800원은 제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것이 바로 판매하는 당에 그렇게 수수료가 이렇게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메인 구축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픈마켓 자체에다가 작은 상점을 입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해 주실 것은 없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에 여러분들이 한 칸을 임대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이미 칸막이도 다 만들어져 있고 불도 이렇게 다 전기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다 세팅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무엇만 넣으면 돼요? 네, 상품만 넣으면 되죠.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지마켓 옥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과 구축 솔루션이 따로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판매 절차는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수업을 신청을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당장 상품을 올리시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금 정산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수치 확인이 있죠. 구매 확정. 여러분들 상품 다 사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지마켓 옥션 두 개의 날짜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이트에서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요, 방문자 수는 많은 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고가의 상품을 사야 된다면 저 사이트로 바로 접근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또는 홈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 종합쇼핑몰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같이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문자 수는 많은 편이고 이용료는 굉장히 좀 비쌉니다. 이용료는 15%에서 25% 내외라고 하는데 백화점도 마찬가지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상품 파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 얼마만큼 줘야 되죠. 그런 부분처럼 여기서도 수수료가 있는데 지마켓 옥션의 거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5%에서 25%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것도 약간 카테고리와 그리고 MD와 어떻게 협의했냐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축 솔루션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기도 판매자가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도 별다르게 필요는 없고요. 판매 절차는요, 일단은 제가 제안서를 내요. 제안서를 내고 나서 통과가 되면 저도 거기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통과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사 규모가 좀 되고 인맥이 유통 쪽으로 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금 정산은 월 한 번만 이렇게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 독립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많이 하냐에 따라서 내가 발품을 얼마만큼 타고 얼마만큼 돈을 좀 투자를 해서 마케팅을 하냐에 따라서 돈이 좀 달라집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네이버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포털 사이트 오른쪽 하단 부분에 조그맣게 해서 쇼핑몰 안내하는 거, 그림 조그만한 거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원? 5천만 원. 5천만 원. 자, 그러면 하루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일까요? 하루. 그게 조금 다릅니다. CPC라는 게 있고요. 그 클릭 한 번 하는 당 돈이 이렇게 과금이 되는 경우가 있고, 클릭해가지고 사이트 간 다음에 사이트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과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올려줌으로 해서 돈을 과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평균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물건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다르겠죠. 대충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 하루에 50만 원? 하루에 50만 원. 하루에 50만 원? 조금만 더 써보세요.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가고 있죠? 이제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이유는요, 정말 온라인 시장에서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광고도 안 되고 내 상점을 정말 알리기 힘들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시장도 사실 녹록한 시장은 사실 아니거든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거기에 등록을 한 3시간 해놓는다. 그게 로테이션이 어차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클릭 과금이에요. 클릭 한 번 하는 당 그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클릭 한 번 하는 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클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누가 클릭할까요? 경쟁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1시간 정도 올려놨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올려놨을 때 1시간에 120만 원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가 딱 부착만 해놓는다. 그러면 500만 원이에요. 부착만 해놓는다. 그 위치 있죠. 그 네이버의 제일 위에 배너 이렇게 막 이미지 이쁜 거 돌아가는 거 검색창 바로 밑에 있는 큰 거 있죠. 그게 500만 원 정도 해요. 그 위치에. 예. 그 정도 합니다. 그 정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마케팅 해보시는 걸로 우리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방문자 수가 적기 때문에 내 상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보셨을 건데 화장실에 가시면 여자 화장실에는 그런 게 가끔 붙어 있어요. 여성 쇼핑몰이 이렇게 스티커로 딱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입소문을 조금씩 유발하시는 것도 괜찮고 보통은 블로그를 많이 하십니다. 보통은 블로그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블로그가 조금 성장하게 되면 그 블로그 밑에다가 배너 하나 달아서 클릭해서 내 상품으로 들어오게 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위에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가 먼저 나옵니다. 쇼핑보다. 아십니까? 구체적인 검색어로 검색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난방 텐트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파워링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워링크로 위쪽 상단을 잡아먹는 거, 그 돈 주고 하는 영역을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무료 영역들 있죠. 지식인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웹 문서라든지 요 영역들 중에서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최상단에 나오는 거는 블로그입니다. 그게 무료로 나오는 페이지잖아요.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 중에서 판매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마케팅이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많은 판매자들, 쇼핑몰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같이 하십니다. 그것도 다 방문자 수가 적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 아래에 있는 이용료는요, 3%, 5% 미만이라고 적혀 있는 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카드 수수료 있죠. 카드 수수료가 거의 3.3% 정도 됩니다. 그 수수료를 여기 이용료로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도메인 구축 솔루션이라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개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점 하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돼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다 해줘야 되죠. 그것을 가지고 도메인 구축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http 모시기 주소 .com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구축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저희 나라에는 3개의 큰 업체가 있습니다. 카페24, 메이크샵, 고도몰 3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저 구축 솔루션을 보통 구매를 하시게 돼요. 한 달에 이용료는 5,000원에서 무료에서 한 5만 원 사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싼 곳에서 사시면 9,000원, 비싼 곳에서 사시면 같은 건데 2만 원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을 해주셔야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시고 내가 상점을 열어가지고 다른 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판매 절차는요, 도메인과 그리고 구축 솔루션이 다 완료가 되면 언제든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당장 내가 회원가입해가지고 쇼핑몰 하나 뚝딱뚝딱 만들었다. 디자인 하나도 안 넣고 그냥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오늘 당장 판매도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쇼핑몰 하나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영혼을 넣겠어 라고 얘기하시면은 한참이 좀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방송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구축이나 그런 거 디자인 대행을 해요. 저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을 해서 제작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요,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잘 안 줘요. 아직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럼 왜 시작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작을 함과 동시에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구축을 빨리 시작을 하시려면 다 준비하고 나서 저것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핑몰부터 만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오픈마켓에서 먼저 판매를 조금씩은 해보시고
조금 노하우가 생기고 내가 잘 팔리는 상품들이 딱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그때 돼서 여러분들 개인몰을 열어가지고 그때 돼서는 홍보를 하셔도 좋습니다. 거의 기간은요, 저는 생각을 하길 거의 1년 정도는 해보시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사업을 접을 건지 말 건지 그때 가서도 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시작하는 거에서도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거의 1인 기업이실 거라는 거죠. 혼자서 배송에서부터 상품 올리고 그런 거 다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약간의 그때 좀 힘든 부분이 오실 거예요. 그거를 겪고 나셔가지고 개인몰까지 열어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용료가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마켓 옥션 회사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저희 회사의 어떤 회원 비중이 되어 있고 매출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마켓과 옥션은 사업 모델은 오픈마켓이고요. 고객 수는 저기에서 좀 더 늘었습니다. 2천만 명 되어 있고 판매자 수는 22만 명 되어 있으신데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명의 신규 셀러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조금 더 늘어가지고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2012년도 자료입니다. 네, 거래 규모는 8.5조 정도 되고 유통업계 순위로는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지마켓, 옥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요, 국내 오픈마켓 빅3의 매출 현황을 봤을 때 지마켓이 월등히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마켓과 옥션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11 회사보다는 훨씬 높은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거래액은 4조 8천억 원 정도 되고 성장률은 평균 15%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거래액은 3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성장률은 10%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마켓, 주요 국내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저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오픈마켓의 규모도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마켓 옥션에서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시는 것은 거의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입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70% 정도가 되겠고 남성분들의 비율이 거의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션에서는요, 여성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작습니다. 40% 정도, 남성분들의 비율이 한 60% 정도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그 사이트에 맞는 상품을 등록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예컨대 뒤쪽에서 카테고리별로 해서 비중을 좀 더 보시게 될 건데, 자,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지마켓은 도대체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릴까요? 맞아요. 패션류가 많이 팔립니다. 패션류 쪽, 여성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트렌디한 상품 쪽이 굉장히 인기 있는 편이고요. 옥션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옥션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캠핑 레저도 있겠고, 캠핑 레저는 요즘에 좀 유명하고 있죠. 예,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션, 지마켓, 옥션 쪽에서는. 네, 뒤쪽에 카테고리 좀 더 보실 건데, 먼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비율적으로 연령별로 해가지고 회원을 좀 나눠보게 되면 지마켓은 20대, 30대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옥션 같은 경우에는 30, 40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마켓보다는 옥션에서 조금 더 쇼핑을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마켓보다는 옥션의 이미지가 훨씬 크고요. 색상이 알록달록해서 눈에 잘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니까 조금 연세가 이제는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사이트를 봤을 때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깔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초록색 떠오르시죠? 초록색 하나만 거의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죠? 옥션은요? 색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다양한 색깔을 얘네들은 갖고 있어요. 그 알록달록한 그 로고에 있는 색깔들을 전체적으로 막 사용을 해가지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시각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깔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아무래도 지마켓보다 옥션 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자, 여기는 지마켓에 있는 부분이고요. 지마켓의 서비스 부분인데, 자, 지마켓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 상단 부분 딱 봤을 때에도 이 기획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기획전 영역은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돈을 내고서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아니에요. 저기는 MD와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내가 특가라든지 그런 기획전이라든지 열 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품을 좀 더 잘 팔고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력이 좋게 되시면 MD가 전화를 하실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나 거기에다가 저희 같이 여기 서비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 한번 올라가시면 매출이 진짜 뻥 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래쪽 여기는 지마켓의 베스트 상품들 올라가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영역 굉장히 자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래쪽 영역은요, 브랜드원, 롯데백화점, 글로벌 쇼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온이라는 거는 브랜드 상품들이 있으시죠. 브랜드, 그 백화점에 입점되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그 루이비통 뭐 이런 루 무시기통이나 아니면 샤 무스기 뭐시기 어쩌고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거는 저기 브랜드온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 지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마켓 아이디로 롯데백화점에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글로벌 쇼핑이라는 거는 외국에 있는 상품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시는 건데, 예컨대 이런 거 있죠. 얼마 전에 제일 유명하게 판매됐던 100만 원짜리 위에 점퍼 아십니까? 캐나다 구스라는 상품 아시죠?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쇼핑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 그 옆에 보시면 G9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저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신규 서비스거든요. G9. 아무도 모르십니까? 저기가 잘 팔려요. 요즘에 굉장히 잘 팔리는데, 저기 뭐냐면 지마켓에서 운영하는 소셜 커머스입니다. 하루하루 딜이 올라와요. 굉장히 쌉니다. 근데 저 수수료가 지마켓 일반 수수료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일반적인 소셜 커머스의 수수료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수수료가 18%부터 시작입니다. 22% 정도 돼요. 거기까지 마지노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저는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난방 텐트를 하나 올리려고 이렇게 상품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상품의 그 가격을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줘야겠대요. 여기는 싸게 하고 여기는 좀 비싸게 하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35,000원에 올렸고 하나는 38,000원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얘는 상품을 싸게 올렸기 때문에 수수료를 비싸게 받아야겠고, 얘는 상품을 비싸게 올렸기 때문에 수수료를 작게 받아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5,000원에 올린 거는 수수료 22% 받겠다 그러고, 이 38,000원에 올린 건 18%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걔네가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팔아서 거기에 올리려고 하면, 저같이 그 아직 이름이 없는 회사였다면 지마켓 옥션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다른 판매자들한테 밀리는 거죠. 신규 판매자다 보니까. 근데 시즌 상품인데 이게 밀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광고를 올려도. 그러다 보니까 소셜 커머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마진율이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소셜 커머스에 올려서 하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있는 입점을 한번 했다가는 뺐는데, 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판매자의 덫이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저 지구라는 거는 그래서 지마켓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훨씬 더 수수료가 저렴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입점 한번 해보시는 저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뒤쪽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옥션인데요. 옥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션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획전은 올킬이라는 기획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도 여기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 올킬 이벤트가 그 지마켓 같은 경우에 지구가 빠져가지고 운영이 됐지만, 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셜 커머스의 약간 비슷한 형태가 이 올킬이라는 기획전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올라가셔도 굉장히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메일링을 항상 합니다. 올킬 이벤트라고. 그래서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죠. 모바일에서 보시게 되면 모바일이 여기 영역이 제일 처음에 뜹니다. 굉장히 홍보가 제일 좋게 될 수가 있는 영역이죠. 자, 저기도 마찬가지로 기획전 영역이고요. 아래쪽에 여기서는 베스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션은 조금 다른 게,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기 베스트만 나오는데, 옥션은 AD가 붙어요. 광고할 수 있는 영역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자,
자, 카테고리 비중으로 봤을 때는 지마켓 쪽에서는 패션 자파류가 거의 30% 정도, 그리고 식품 생활류가 몇 프로죠? 38% 정도, 그리고 전자 가전 쪽이 31%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식품 생활 쪽이 강세가 있으시냐면 20, 30대라 그랬죠. 그러면 초기 신혼 부부가 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여자분들이 거기 이렇게 사고, 뭐 회사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취를 좀 시작을 하고 독립도 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품 같은 걸 거의 지마켓에서 많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그런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저런 생활 부분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옥션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가전과 전자 쪽에서 40%의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식품과 생활 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좀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적인 카테고리입니다. 저희 지마켓의 전체적인 카테고리, 여기에 있으신 이 카테고리 파란색 이 이름과 밑에 있는 검정색 이 이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분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한 명의 판매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제가 돋보기를 파는데요, 이건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당연히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는 검색을 해보셔가지고요, 가장 잘 파는 돋보기 판매자가 있잖아요. 그 판매자가 어느 카테고리에 등록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카테고리에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 등록이 되실 수 있습니다.